윈스비TV 글로벌 리딩 기업의 ESG 실천 사례 6번째 시간은 여성 리더십이 일으킨 지속 가능성의 혁신입니다. 우리 ESG에서 이 S에 해당하는 사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 여성 리더십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기업 펩시코, 여러분 이제 펩시코라고 하면 잘 모르시고 콜라라고 하면 아실 텐데요. 이 펩시콜라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펩시코의 전략은 끈질긴 2인자 전략이었습니다. 끈질긴 2인자 전략. 즉, 코카콜라가 하면 또는 가면 뭐든지 어디든지 한다, 간다 이렇게 해서 코카콜라가 계속 1위를 지키고 있으니까 펩시콜라는 코카콜라의 턱 밑에서 계속 코카콜라가 하는 방식을 따라하고 벤치마킹하고 또 가까이 가서 괴롭히고 약점을 잡아내고 이런 식으로 주로 이 경영 전략을 꾸렸습니다. 이 주가를 보더라도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 코카콜라가 조금씩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펩시가 그 밑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새로운 리더가 등장합니다. 바로 파격적이게 인도 출신의 여성 CEO가 등극합니다. 인도 여성이 미국의 글로벌 회사의 CEO로 등극한 것은 지금도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일인 거죠. 이 인드라 누이가 되자마자 굉장히 큰 미국 사회에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인드라 누이는 인도 출신 여성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와서 또 이 경영학을 전공한 다음에 펩시에 입사해서 20년 이상 이렇게 펩시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며 일을 했던 여성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모든 이제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저 여성이 이 CEO가 된 것을 얼마 가지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인드라 누이는 이렇게 펩시코의 CEO가 되었고 그리고 펩시코 역사상 가장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인드라 누이가 이 펩시코의 CEO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카콜라와 싸우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쏟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전략이에요. 싸우는 데만 코카콜라를 따라가고 싸우는 데만 모든 회사의 전략을 쓰니까 이것은 늘 2인자밖에 못 되는 거죠. 더 나은 기업, 즉 코카콜라를 앞세고 더 나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죠.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뭐냐면 고객의 변화를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펩시에서 평생을 일했지만 사람들이 점점 더 건강한 음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설탕이 든 탄산음료를 더 이상 먹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 인드라 누이가 CEO로 등극했던 2006년에 이 아동 비만, 미국 내에서 아동 비만과 영양 부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 사회 이슈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햄버거라든지 그 다음에 감자칩이라든지 탄산음료들을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특히나 이 저소득층에서 아동 비만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탄산음료 자판기를 없애고 아이들에게 탄산음료를 먹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누이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펩시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성 CEO에 대한 걱정들이 투자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여성 CEO의 장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펩시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여성으로 CEO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펩시는 세계 3대 식품 회사이고 대부분의 식품 구매는 여성이 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즉 식품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나 여성이고 그 여성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여성 CEO의 장점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드라 누이는 정말 새로운 혁신을 시도합니다. 펩시는 그동안 펩시코는 코카콜라를 쫓아가는 펩시콜라의 회사였는데 콜라의 회사에서 건강한 식품 회사로 우리가 변화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라는 여전히 중요한 상품이지만 콜라 회사에 머물러서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어요. 여성과 엄마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마음 놓고 구입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그것이 펩시의 새로운 목적, 퍼포즈입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물론 그동안 콜라 산업으로 컸던 이 회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 사람이 보다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있고 보다 더 이런 설탕이나 그 다음에 콜라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점점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경지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 위드 퍼포즈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목적과 함께하는 성과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앞선 사례에서 발표했듯이 2010년에 유니레버가 USLP, 유니레버 서스테너블 리빙 플랜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목표와 그 다음에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 목표를 합쳤는데 오히려 이 펩시는 그것보다 4년 앞서서 2006년에 퍼포먼스 위드 퍼포즈라고 하는 목적과 함께하는 성과라고 하는 지속가능 경영 목적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목표를 결합하는 그런 것을 내놨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품적인 측면에서 프로덕트, 우리의 제품 구성을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하겠다. 플래닛, 바로 이 지구조, 환경에 대해서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겠다. 피플, 건강한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목적과 함께하는 성과라는 아주 멋진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비즈니스가 결합된 전략과 목표, 미션과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인드라 누이는 퍼포먼스 위드 퍼포즈, 목적과 함께하는 성과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매우 강조했는데요. 이제는 미국 회사에서 글로벌 회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남성 브랜드에서 모두의 브랜드가 돼야 된다. 예전에 80년대, 70년대 콜라 광고를 보면 굉장히 그 남성 중심의 여성을 상품화한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펩시가 글로벌 식품 회사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식품 회사가 글로벌 회사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다양한 식품 문화가 있는 거죠. 그 다양한 식품 문화를 우리가 포용하고 섭렵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의 다양한 식품 문화를 포용하고 남녀노소가 즐기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회사라고 하는 정체성, 남성 중심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야만 한다라고 해서 여성들, 엄마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고객 평가단, 또 상품 개발팀을 구성을 하고 이 상품 개발팀들이 엄마와 여성으로 구별된 이 상품 개발팀들이 그 각 나라에 맞는 그 전통 음식과 전통 문화 방식에 맞는 음료들, 식품들, 스낵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코카콜라를 펩시가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콜라 단일 품목, 코카콜라, 펩시콜라 단일 품목만 보면 여전히 코카콜라가 앞서고 있지만 회사 전체의 수익은 2015년부터 보기 시작하면 2006년 인드라 누이가 등극하고 나서 그 이후로 쭉 계속 차이가 벌어져서 지금 2022년에는 펩시의 매출이 코카콜라 매출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코카콜라가 여전히 음료 산업과 탄산음료 시장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 펩시는 탄산음료가 아니라 건강음료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음료에서 스낵으로 보다 건강한 스낵으로 좀 확산하고 그리고 이 영양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양가가 많은 그런 식품군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 코카콜라의 매출을 2배를 이제 앞지른 거죠. 맨날 코카콜라를 따라가던 그런 펩시가 이제는 오히려 완전히 역전돼서 코카콜라의 매출을 2배를 뛰어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다양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우리 로히니 아난드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만든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여성의 장점이 여성 리더십의 장점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드라 누이가 보여준 리더십의 성공은 남성의 리더십을 여성이 따라하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여성,
엄마, 아내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것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그는 글로벌 3대 식품회사의 CEO를 12년 동안이나 할 수 있었고 펩시 역사상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여성은 늘 엄마와 아내여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뭐 엄마가 되어야 된다,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전통적인 역할이 아니라 엄마와 아내가 가지고 있는 포용성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회사 내에서 리더십으로 작용을 할 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강인함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포용력 이런 부분들이 회사 내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것이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드라 누이가 쓴 자서전을 보면 지속 가능성 시대의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환경과 인권이 중요해진 현재 시대에 여성의 리더십은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과 환경 보호에 관해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인권과 환경 보호에 관해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인권과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더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인권 문제, 남성보다는 여성, 지금 뭐 제3세계 우리 인드라 누이가 태어나고 자란 인도만 하더라도, 그리고 제3세계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만 하더라도 여성이 얼마나 많은 인권 문제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나빠지면 그 환경 속에서 가정을 이끌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 여성들은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과 인권 문제에 민감한 여성들이 더 많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인드라 누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기업의 남녀 평등, 여성 리더십의 현실은 비율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기업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단지 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또 2020년 기준에 상장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4.9%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는 43.3%, 미국은 28.2%, 독일은 25.2%에 비해서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만큼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여성들이 있지 않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 이사 할당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여성 이사를, 사회 이사를 선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다수가 남성 이사들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2020년 남녀 임금 중간갑 격차가 32.5%. 즉 무슨 얘기냐? 남자가 132만 5천 원을 받을 때 여성은 1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OECD 28이고요. 즉 고임금을 받는 직종에 남성이 훨씬 많고 저임금을 받는 직종에 여성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남녀 간의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019년 법경제 남녀평등지수 세계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57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수준은 거의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남녀평등지수는 57위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글로벌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많은 부분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보다 더 여성들한테 중요한 위치를 주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우리 인드라 누이처럼 장점을 기업 내에서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장장 12년 동안이나 글로벌 식품회사인 펩시코의 CEO였던 인드라 누이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포용성과 그리고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여성이 CEO가 됨으로 인해서 기업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혁신했던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여성 CEO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